상승률로 따지면 한 과천 분당은 서울보다 더 높은 상승률로.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억 넘는 아파트, 15억 미만이겠죠? 네. 거래, 강남위의 분당하고 부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16 규제 이후에 풍선 효과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단 조정지역 해제 부산이 72건 거래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LCT 더샵 입주권은 손바뀜이 굉장히 활발하다. 자, 다음에 새 아파트가 없는 분당도 무려 63건의 거래가 있었다. 나 수원 영통, 마포 용산을 추월했다. 자원하면 1, 2억 꽁충 뛰어서 수원 용인은 집값이 거품이 낀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남을 잡겠다는 사이 분당, 수원, 영통 등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굉장히 이례적인 건 뭐냐면 분당이 새 아파트에 대한 이벤트 없이 육지권이 구축이 거래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이례적으로 다가왔어요. 일단 9억 넘는 아파트의 메리트라고 얘기한다면 주담대가 LTV 70%까지 적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수원이나 용인 아니죠. 같은 경우에는 분당은 70%안 돼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분당은 안 돼요. 분당 투기가 일죠. 그렇죠. 자, 제가 지금 그렇게 되는 데는 그 밑에 쪽에 있는 비규제 음. 지역들이 LTV가 잘 나오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얘기가 잠깐 비트가 나갔는데, 네, 수원하고 영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자, 그래서 지금 수원하고 영통 같은 경우에는 주담 대비율이 70%고요. 그다음에 개발 호재가 있어요. 교통에 대한 개발 호재. 거기에 따라서 실수요자 관심이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주담 대비율도 제한을 받고 뭐 특별하게 개발 호재도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구축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는 분당이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를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분당은 이제 서울의 남부 지역에서는 가장 천당 아래 분당 소리가 있을 정도로 가장 핵심 지역이죠. 근데 분당은 약점이 낡았죠. 양점이자 그렇죠. 강점이 낡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주거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또 인프라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세라든가 이런 수요는 탄탄하게 있는 편이고. 근데 이제 이 분당보다 입지는 살짝 빠지지만 분당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외의 택지 개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지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신축들이 갑자기 요번 지금 12.16 이후, 정확하게 얘기하면 12.16 이후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 투자의 흐름, 매수의 흐름이 서울 안에서 서울의 핵심 지역, 서울의 비핵심 지역에서 수도권의 저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들로 이렇게 옮겨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지금 수용성 얘기도 했지만 수원 그 용인 수지에서도 뭐 호가 14억짜리 아파트가 나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기름 뉴타운에 센터피스가 15억 호가래. 그러면 누구 영향을 끼치겠어요? 상급지에 있는 기축 아파트, 야 저기 기름 뉴타운도 15억인데 우리도 15억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영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수도권 남부권에 있는 신축들 중에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가격들이 올라간 애들이 나오면 그 수도권 남부권에 있는 기축들 또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주거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예요. 야, 수지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 호가 14억 나오는데 분당 이 가격이면 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결국 왜냐하면 매수자층은 고민하거든요. 수지의 새 신축을 살까? 또는 그냥 잘 갖춰져 있는 분당,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재건축할 수도 있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근데 여기 지금 분당 들어가서 살면
뭐 애들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고 집은 조금 낡았지만 출퇴근 이런 것들은 인프라는 좀 더 좋고 그러면 고려해서 갈까 이런 거 고민을 하다가 아 저희가 저렇게 올라버려서 저건 못 사겠다. 사긴 사야겠는데 그럼 분당 구축이라도 이거 이 돈 주고 살까 하면서 거래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수요들은 그런 판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거래량이 한쪽에서 터져주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쪽으로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선택 안 하고 눌러 앉았다가 서울에서 지난 상승장에서 봤던 것처럼 얘도 막 다 갑자기 갇혀 올라가 버려. 그러면 나는 결국 매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수자들이 움직이면서 거래량을 조금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엄청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런 매수들이 일부 있었다.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데 과거의 사례에 보면 강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분당이 따라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용인하고 수지가 같이 움직이고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지. 분당이 안 오른 게 아니라 분당이 지금 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올랐어. 그렇죠. 예, 지금 상승률로 따지면 작년 2019년 18년 이런 때 항상 과천 분당은 서울보다 더 높은 상승률로 이 오르내렸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분당으로 매수의 흐름은 이미 벌써 제가 보기에는 3년 전, 4년 전부터 강남 치고 올라가고 나서 강남 사모님들 분당 가서 분당이 너무 싸. 그러니까 전 텀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2000년대에 2004년, 3년, 5년 뭐 이 당시에 서울 오르고 분당 쫓아갔던 거 보고서 야 서울 올라갔으니까 이제 분당 같이 가면서 강남 사모님들 가서 엄청 사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2010년대에도 어게인에서 움직였죠. 매수의 흐름들, 투자의 흐름을 갔던 부분이 있고 지금 시점에서 또 왜 이렇게 분당 보느냐는 저는 또 이런 수도권에 있는 신축들이 가격을 이끌어주면서 분당이 싸 보인다라는 수요가 지금 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이러한 상황에 지금 9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국토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억 이하 아파트, 뭐 주택가, 수도권 주택, 고가 주택 갭이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따라서 상승세는 꺾일 것 같다라는 또 의견을 보내줬는데요. 9억 이하 아파트 키 맞추기 현상과 관련해 과거에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강남권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일시적으로 강북이 오르고 경기 남부까지 따라 올랐다면 결국은 시차를 두고 저가 아파트도 하락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왔습니다. 자, 그동안 덜 올랐던 9억 이하 주택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서울 전체 주택가격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는데 고가 주택과 갭 차이가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상승세는 꺾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추가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서두르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1월 초만 하더라도 대통령 신년사나 아니면 뭐 당시에도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가 대책에 대한 언급들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12.16 이후에 지금 한 6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안정세로 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뭐 이제 어제 기사에서 보면 국토부의 고위 공무원 그러니까 이름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추가 대책은 아직 고려치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9억 이하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한 6억대, 7억대 하던 애들이 12, 16 대책 이후에 거래들이 줄지 않고 많이 됐는데 이 거래된 건수 중에 10건 중에 6건은 신고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억 밑으로 거래된 아파트들 중에 60%는 전고점을 돌파해가지고 9억에 수렴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다는 거죠. 그럼 이건 중저가 주택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 문제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상승세는 꺾일 거니까 일단 냅둬도 될 것 같다. 좀 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이게 물론 안정세가 이제 9억 목표치까지 왔으니까 조정받으면서 또는 이제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 돈 주고 못 사겠다라고 하면서 거래는 줄고 이제 약간 좀 안정화되는 모양새는 보이겠죠. 근데 거래량은 엄청 줄어들 거고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제 빠질 것이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빠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매도자들은 우리 동네 이제 물 들어와서
우리 옆집 얼마에 팔렸는지 아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옆집보다 싸게 팔란 말이냐? 나는 우리 옆집에 사줄 수 있는 사람 정도 나올 때까지 기다릴래. 뭐 이제 이러면서 가격이 좀 지지받는 저가 중저가 주택 시장은 그런 흐름이 좀 가지 않겠냐. 그러면 매수자는 야, 그 돈은 내가 못 사겠다. 위에 고가 주택들도 저렇게 떨어지고 그러는데 뭐 니네 그 돈 주고 어떻게 사냐? 매수자들이 그러면 가격이 안 맞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니까 또 거래 절벽으로 오는 거죠. 중개업소 사장님들만 이제 일하기 힘들지 뭐.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은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뭐 상황이 상황인 만큼 하락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얘기를 조금 다른 쪽으로 본다면 하락이 아니라 안정세를 잡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정부는 예상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쫓아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좀 드세요. 뭐 그런 뉘앙스도 같아. 아,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맛있게 잘 드시고 만족하면서 세금 많이 내세요. 그동안 정부에서 뭐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전혀 아닌데 라면서 정부의 이야기를 참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정부의 얘기가 또 아니야. 근데 익명을 희망했기 때문에 또 그건 알 수 없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이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익명의 고위 공무원 고위직이라 했는데 도대체 그 누구냐. 이름 까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달라 뭐 이런 얘기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자,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